그럼 되니까. 자, 19세기의 산업혁명이 급격한 증가를 이끈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이런 공장들의 생산에서의 급격한 증가. 어디? 미국에서.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19세기의 산업혁명이 미국에서의 공장의 생산에서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었죠. 그러면 생산의 증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로자의 수요 증가한 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막 나를 갖다 쓰려고 그래. 돈 줘가지고 막 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직책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그 많은 일자리의 직책들. 이건 직책보다는 일자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해야 될 포지션.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채워진 거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꼬맹이 불러가지고 야 너도 일 좀 해라. 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죠. 수일치 얘기했죠. 수일치에서 내가 부분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부분사가 몇 퍼센트라든가 분수라든가 some, rest, most, part 그러면 이 부분사가 단수일지 복수일지는 뭘 보여줬죠? 뒤에 나오는 명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단수의 부분은 뭐 취급해야 돼? 단수. 복수의 부분은 복수. 또 나와요. 그래서 1900년대까지 약 20%가 단복수인지 아직 모릅니다. 무엇에? 모든 아이들, 미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20%가 뭐 되었다? 고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애들이 아니야. 너네는 청소년이야. 너네는 10대야. 애들이라는 건 초딩 애들이잖아요. 10대 초반, 한 12살 정도까지, 11살, 12살까지. 그게 바로 아이들이죠. 근데 12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 이하의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20%가 고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근로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한 번 더, 결국 20%가 20%라는 부분사인데요. 결국 뒤에 있는 명사 중에 뭘 봐야 돼? 미국을 봐야 돼? 아이들을 봐야 돼? 아이들 봐야죠. 복수의 부분이기 때문에 20%가 were가 되는 거죠. 이건 챙겨주시다. 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일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겨우 4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미국 나이기 때문에 만이긴 해. 만 4살이면 우리나라에만 5살, 6살이니까 완전 어린이집좀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집 밥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야. 똥오줌 정도로 가릴 수 있는 애들이거든. 어쨌든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겨우 4살밖에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썸도 부분사예요. 근데 이때 도주가 뭐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were가 나오는 거죠. 연달아 부분사 다음에 복수의 부분이어서 복수, 복수의 부분이어서 복수까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약간 솔직히 마음이 급하거든. 시간이 10시 40분인데 지금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좀 큰일 났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 급하다고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민재는 이번에 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요 설명을 내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 진짜 언제 한번 얻어 걸려가지고 대박으로 나올 거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아래쪽 하단에다가 얘들아 이 얘기예요. 명사 뒤에 ing가 나오거나 ed가 나와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죠. working in factories가 앞에 있는 does라는 그 아이들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아래 거부터 볼게요. 이 뒤에 있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앞으로 내신 대비할 때 이거 겁나게 한 20번, 30번, 40번까지 나올 거야. 우리는 여기에 생략되어진 거 뭐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민재가 질문했던 걸 얘기하려다가 까먹고 지금 여기서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뭐 생략되어 있어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원래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잖아요. 요거 하나 시켜주시고 선생님 이거 아는 건데요? 그래요. 잘 봤어요. 좋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ED의 경우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ing의 경우에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갖다 생략하는 거 말고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요 ing의 경우에는 주관대 플러스 동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필기를 이렇게 해놓고 복습을 하고 또는 영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시청을 하신 다음에 요 필기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는 내가 나중에 고기 부분에 설명할게요. 그럼 오늘이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겠어요. 자, 필기를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명사는 명사인데 이러한 명사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에요. 봐봐요. working 뭐예요? 한 칸이죠. 오케이? 한 칸이에요. 이 working을 세 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일 테니까 그걸 바꿔요? those 사람이에요. those 사람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뭐예요? who were가 되는 거죠. who were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세 칸들이 뭐야? those who were working 이 되는 거죠.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ing 경우에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된다니까요. 이 working이라는 한 칸이 두 칸이 될 수 있어요. 두 칸이 되면 그때는 주관대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아니라 주관대 다음에 그냥 얘를 동사로 쓰는 것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 바꿔요? who worked가 되죠. 시제가 바꾸니까 이 둘 다 되는 거야. who worked가 who were working 그리고 working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working in the factory, who were working in the factory 또는 who worked in factory. 아, 인도가 아니라 그냥 이 factory지만 공장들 요거 하나 챙겨두시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다 하지도 못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몇 번만 더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1900년대쯤에 미국의 L 중에 20%, 약 20%가 고용되어져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중에 몇몇은 겨우 4살밖에 안 되는 엄청 애들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때요? 어렵고 위험했죠. 당연히 공장 일이 뭐 우리가 가서 하기도 어렵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분사구조로서 living, 남겨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러한 아이들 근로자들에게 건강 문제를 남겨두게 된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관용 표현 수거야. Leave A with B. A에게 B를 남겨주다. 그러니까 이 공장 일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 보니까 많은 아동 근로자들에게 건강 문제를 남겨둔 거죠. 애들이 뭔가 이제 막 나쁜 내연 마시고 막 이제 다치고 잘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자, 그다음에 공장주들이 턴2 했어요. 아이들의 노동에 턴2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노동에 턴2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오른쪽에다가 조금 더 볼게. 턴2라는 단어가 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시선을 돌리다, 그쪽으로 향하다. 그렇게도 말이 돼. 근데 관용 표현은 뭐라고 배웠어요?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렇게 쓰여요. 오케이? 턴2가 뭐뭐에 의존하다, 의존하다. 그러면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니네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해봐. 뭐뭐에 의지하다. 알고 있는 거, 그 D 모시기로 시작하는 거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뭐에 의지하다. D. 아이고, 이거까지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D.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아직까지 안 난다고? depend on. 아, 이걸 모르면 안 되죠. depend on이 가장 대표적인 뭐뭐에 의지하다고요. 몇 개를 더 적어드리려고. depend on 말고 rely on. 그 다음에 count on. 이거 다 알아야 돼. draw on.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나이라는 거 아니고 챙겨도. 니네 이거 내신만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내신 잘 봐야겠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목표를 점수를 해갖고 아 그때 재능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이제 영상이니까 그때 영상 안 찍을 때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영상이니까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또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오늘 현지 중간고사의 점수에다가 몇 점 정도 몇 등 정도 올리면 이제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싹 다 어디 의존하냐. 근데 선생님 턴2는 언제나요? 한 번 더 써드릴게요. 턴2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ok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or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싹 다 어디에 의존하나요? on으로 가는 것도 많지만 to로 가는 것도 이 정도는 살펴둬야 돼. 어디에 의지하다, 어디에 의존하다.
이럴 때 내실 때 딱 정리해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올 때도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 맞아. 천투가 의지하게 되셨지. 그러면 뭐 해석이 막 술술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공장 주인들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노동에 의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몇 가지 이유가 나오겠죠. 애들이 써먹기 좋아. 그거거든요. 이해 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써먹는 이유. 아이들이 could be paid less than other workers. 어른 근로자보다 덜 지불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 덜 받고도 일하는 거야. 야 이리 와봐. 너 사탕 하나 사줄게. 그러면 와가지고 아 예 하고서 일하는 거죠. 애들이 집을 받기 때문에 스톤 케이크 could be paid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be likely to가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능성이 없죠. 뭐 할 가능성이 go on a strike라는 표현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파업을 하는 거죠. 애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처우 개선해달라고 파업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애들이 뭐 한다고 그냥 시켜하는 거지. 얘 시키면 아 얘 할게요 모르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공장 근로자 그러니까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돈 좀 줘도 돼. 그 다음에 일 막 시켜도 파업도 안 해. 파업 뭔지 알죠? 나 안 할래.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잘 써먹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거기서 오늘 느낌상 아무래도 마무리 못할 것 같고 이 사진을 어떻게 찍고 했는지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늘은 조금 넘기도록 할 것 같아요. 볼게요. 루이스 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뭐하는 사람이 동격이죠. 선생님이자 사진사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자기가 사진 활동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wanted to reveal 폭로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공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뭘 공개해요? How cruel this system was. 이러한 시스템이 how cruel 얼마나 뭐한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때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누구를 공장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아동 노동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시스템. 월급도 덜 주고 그 다음에 파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공개하고 싶었죠. 그래서 원래는 직업이 이제 두 가지의 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투잡을 뛰고 있다가 he quit 그가 그만뒀어요. 그의 가르치는 직업을 그만두고요. quit 과거입니다. quit 오늘 put 셋 과거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뭐로써 이러한 전국 아동노동위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죠.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위원회라는 정도라는 알아주시고요. 근데 뭐로써 이러한 탐사 사진사로서의 일을 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인베스티거티브라는 게 조사하는 건데 뭔가 여기저기 탐사하고 탐문하면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막 들이대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아동노동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내가 또 한 번 꽂히면 계속 얘기하니까 당연히 to work도 한다고 뭐라고 start니까 working 오늘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뭘 얻었냐면 access라는 건 접근 또는 출입이죠. 공장에 접근한다는 건 근처에 담벼락이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공장에 출입을 얻었어요. 출입하게 된 거야. 근데 뭐함으로써 얘들아 pretend to까지 밑줄을 치고요. pretend to가 뭔 뜻이?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체하다. 그죠? 가장하다.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체하다. 이번에 이번 했던 것 같은데 그 타입법과 중간고사 pretend가 척하는 거고요. tend는 뭐예요? 뭐뭐는 경향이 있다. intend는 뭐예요? 뭐뭐는 뭐뭇을 의도하다. pretend는 척하는 거고 이게 안 됐다. 유시할 거 차연성. pretend가 뭐뭐에 체하다, 뭐뭐에 척하다. 뭐예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탐사 사진사인데 그게 아니라 뭐있죠? 보험 설계사, 보험 관리, 이 에이전트라는 게 대행사예요, 대행사. 보험 대행사, 그 다음에 화재 조사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가는데 공장에서
저는 아동들의 노동의 위원회의 탐사사진사예요. 그러면 출입이 들어오라고 그래 말라 그래? 말라 그러지 꺼지라 그러지. 괜히 들어왔다가 일 커지니까 문제 생기니까.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험사 직원이에요. 아니면 이거 불났을 때 화재 조사관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가짜 인책을 하고 아까도 가짜였지만 지금도 물론 이건 뭐 올바른 일을 위한 거니까 그런 척하면서 공장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들어가면 그는 뭐하고 그랬어요? 포토그래프 거기서 일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 거죠. Working there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너무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만 이때 working을 두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Who worked 그러니까 who worked there, who worked there 거기서 일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would 먼저 알려줍니다. 얘가 뭐뭐 하고 그랬다의 뜻이에요. 그러고 그랬다. 그 당시에 그러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봐주세요. Once inside 일단 그가 안에 들어가면 일단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뭐 연락의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카메라 들고 들어갔었겠다. 보험관리사라든가 아니면 화재조사관도 카메라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척 하다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애들 사진만 찍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once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일단 공장 안에 들어가면 그는 애들 사진을 찍은 거야. 그 다음에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또 뭘 했냐면 He would also ask their name. 그는 또한 그들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곤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록하곤 했어요. 뭐예요? 정보는 정보인데 그들의 생활과 근무 조건. 야,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어때? 월급 얼마 줘? 밥은 주냐? 너 집에는 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이런 것들을 그러한 정보를 기록하곤 했던 거죠. ND의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설마 내가 이걸 물어보겠냐 승주야. 이걸 물어보는 건 좀 수업에 시간 낭비고요. 요 애들은 record와 ask의 병렬.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위장을 했다가 들어가면 연락이 탁탁탁 사진 찍으면서 연락만 이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 집안은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꽤 오래 했어요. 1908부터 1912까지 거의 한 4년 5년에 걸쳐서 그가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뭔가 목표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 한 4년에 걸쳐서 그런 다음에 횟수 5년 그 다음에 took photograph 사진을 찍었어요. 정보 수집과 사진을 찍었죠. 근데 뭐하기 위해 이러한 공장 주인들을 폭로하기 이 새끼를 뭐래요?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공장 주인이냐 봅니다. Who were taking advantage of helpless children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힘없는 아이들 무력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자 밑에 칩니다. taking advantage of가 됐어요. 원래 taking advantage of라는 단어는 뜻이 뭐예요? 무엇을? 이용하다. 근데 공장 주인 아저씨들이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이용한다의 이 이용이 아주 잘 활용하는 느낌이야? 아니면 못되게 이용하는 느낌이야? 못되게 이용해 먹는 거지. 그죠? 그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 taking advantage of는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착취하다의 의미로 착취하다 exploit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exploit 이용하는 건데 이용해 먹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taking이니까 exploiting 딱 좋아요. taking advantage of까지의 세 단어를 한 단어로 exploiting 이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데 용법을 할게요. 뭐라? 공장 주인은 주인인데 이용해 먹는 공장 주인이에요. Who were taking 맞죠? 세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한 단어로 만든 방법은 뭘 빼버리면 돼요? Who were를 빼버리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물론 여기까지 했으니까 who took 또 되는 거예요. Who took 이래도 똑같은 거. 오케이, 쏘리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를 하고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 다음에 아까 민재가 나한테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좀 미안합니다. 먼저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봐봐요. 여기까지 그 정리해볼게. 뭐냐면 앞에서부터 갑니다.
원래 사진이라는 게 천마디 말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자, 서론 부분이었죠. 카메라가 장면을 되게 빠르게 포착하잖아. 그 정도만큼이나 이미지는 우리의 감정을 빠르게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말과 글보다 이 말과 글은 이런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나 사진은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감성과 그러한 이성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의 마술이 감정적 반응을 초래할 때의 역사가 바뀐다. 그리고 첫 번째 사례 쭉 갑니다. 자, 여기도 정리했었으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고요. 근데 공장에 이런 강에다가 폐기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염됐지만 좋대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의 원인은 그 열차에서 떨어진 불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경 안 썼대요.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가 그런 불이 10번 넘게 있었대요. 그리고 그 전의 불들이 얘보다 더 셌다는 거죠. 근데 머지않아 이 69년도의 화재가 유명해진 건 뭐 덕분에? 타임지의 기사 덕분이었어요. 그 기사가 이 사진을 특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건 69년도의 화재의 사진이 아니었죠. 왜 그랬냐면 그 화재가 바로 금방 꺼져가지고 누구도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더 안 좋았던 심각했던 화재의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도가 바뀌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가 충격적인 이미지가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결국 그래서 이 오염의 상징이 되면서 이제는 지구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런 수질 오염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까지가 됐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간에 끊기겠지만 아동 노동에 대한 가혹한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19세기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산을 위해서 뭐가 늘었을까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가 아이들에 의해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의 20%가 고용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분은 4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죠. 근데 그 일이 애들은 당연히 어렵고 위험하다 보니까 많은 아동 근로자들에게 건강 문제를 남기게 된 거죠. 자, 그리고요. 공장 주인들이 아이들에게 의존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가 싸요? 돈이 싸요. 임금이 싸요. 그 다음에 얘네 파업을 안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애들 많이 쓰고 이제 여기에 구세주가 등장하는 거죠. 누구예요? 루이스 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직업은 사진작가이자 선생님인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를 딱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가르치던 걸 그만두고 이제 이 직업으로 완전히 몰빵하게 된 거죠. 물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아동노동위원회, 전국 아동노동위원회의 탐사 또는 조사 사진사로서 일을 시작한 거야. 물론 공장 들어갈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험사 직원이에요. 저는 화재 조사관이에요. 이런 척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사진을 연락 찍은 다음에 애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넌 몇 살이냐? 넌 나이가 몇이냐?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너 업무 조건이라든가 생활 조건은 어떠냐? 그래갖고 이런 비밀스럽게 모은 정보와 사진을 가져서 결국 이러한 공장 주인들을 폭로한 거죠. 이 공장 주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무기력한 아이들을 뭐해 먹고 있어요?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에 의한 변화는 다음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아까 민재가 일단 이제 이거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뭐였냐면 얘들아 내가 일단 일반 어디다가 표기를 하는 게 좋냐면 이거 4과 초반 부분에다가 좀 표기를 해볼게요. 어디냐면 처음에 계속요법이 등장했던 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계속요법, 요 필기했던 데를 찾아보세요. 요 필기했던 데. 아직까지 안 좋긴 했네요. 찾나요? 네, 여기다가 이 계속요법에 대한 필기문이다.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 안심을 위해서 이거 알아두긴 하겠어요. 봐봐요. 계속요법일 때 이 관계사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여기에서 목관대 있잖아요. 목관대. 목관대는 원래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목관대에도 생략이 안 돼요. 계속요법에서의 목관대는 생략을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 중에서 또 생략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대는 생략을 못하죠? 근데 주관대 다음에 뭐가 나올 때는 같이 생략이 돼요. 비동사가 나올 때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생략이 되는 거잖아. 원래 평소에. 근데 목관대는 생략이 안 되고요. 근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돼요. 얘는 돼요. 근데 공문에 나온 게 조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능한 걸 보여줄게요. 뭐냐면 예문 갖다 적을까? 예를 들어서 I met 그냥 쉽게 갈게요. I met a man. 내가 한 남자를 봤어요. 근데 who was driving 뭐 유치합니다. driving a car. 가 되겠습니다. 유치한 인물이지만 지금 급조를 해서 하지만 적어보세요. 봐봐요. 내가 한 남자를 봤고요. 걔가 뭐 하고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컴마 찍긴 차를 남자를 봤고 그리고 그 남자가 운전하고 있어요. And he was driving a car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생략돼요. I met a man driving a car. 나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이게 생략돼요. 이거. 원래는 이런 거예요. 목관대는 원래 생략이 되지만 계승용법에는 생략을 못하고요. 근데 주관대 비동사는 계승용법에서도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한번 이해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앞에 부분에 있었던 주관대들 갖다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서 그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될지 보는 거야. 뭐 여러분의 교재를 그러니까 칠판을 봐도 되고 이제 여기를 봐도 되고 굳이 뭐 여기다 필기할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칠판을 볼까요? 읽어봐요. 가능성이 뭐냐면 불타는 불꽃이 뭐 했다고요? 불을 붙였죠. 어디에? 기름에 적셔진 폐기물에다. 그러면 which set. 자 이때 which는 뒤에 set이라는 과거 시제의 동사이기 때문에 얘 뭐인 거예요? 주가 돼요. 얘는 원래부터 생략 안 돼요. 비동사 아니잖아요. 원래 생략의 문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생략이 이게 나올 턱도 없어. 여기는 and, it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문제인데요. 이것에 1969년도에 사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빨리 꺼져서 어느 누구도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보세요. 컴마 찍었고요. which was. 오케이? 근데 얘를 생각하면 의미가 좀 이상해져요. 왜냐면 화제는 화제인데 너무 빨리 꺼져서 사람들이 사진 찍지 못했던 1969년도의 사진이 아닐까. 조금 말이 약간 이상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문제 혹시 민지한테 내가 거꾸로 질문할게요. 이 계승문법에서의 생략 얘기는 네가 혼자 궁금한 거야? 아니면 학교 수업서에 등장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아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별로 문제 아니야. 만약에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를 낼 걸 자기가 만들어낼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되지만 얘를 생략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남겨주세요. 내신에서는 얘는 생략을 안 하는 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생략이 돼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책 한번 보고. 학교 책, 오케이. 혹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생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생략이 되지만 여기서는 생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예 원래 계승문법에서는 목관절 생략이 안 되지만 주관절에서는 생략이 되거든. 근데 그거라면 내가 약간의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번 내신에서는 생략 안 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학교에서 가르친 걸 그대로 따라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 돼요. 근데 이제 얼마나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따라가면 거의 뭔지 나는 그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린 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승문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닌데 왜 안 보이죠? 이거고 그 앞에 거 있나? 여기 이거죠. 이거 뭐예요? later became이가 이거 동사죠. 이게 뭐예요? 주관돼요. 얘는 계승문법에서 말좀 원래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생략이 되던 게 안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부터 생략이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숙제나 아니면 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내가 뽑아는 놨기 때문에 일단 뽑아놓은 거 바꾸기 전에 혹시 영상에다가 이제 숙제를 남길 테니까 토요일날
사과 클리닉을 자리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교과서 사과 안 되겠다. 사과가 끝나지 않았지만 얘는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수업한 부분까지에 대한 일부 사과의 수업 진도의 일부분만 클리닉을 뽑아올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도 단어 등이 있어요. 토요일 단어는 올림푸스에 지금 드릴 거예요. 올림푸스의 10강과 11강의 6지문이죠. 요거 단어를 암기해서 역시 이것도 책상에 놓을 테니까 이걸 시험 본 다음에 다 나한테 뭐 지나가면서도 제출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화목에는 딴 애들이 이제 수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클리닉 한 다음에 내고 가거든. 여러분들은 수업 앞에 클리닉 주면 갖고 들어오세요. 나한테 바로 내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승주는 냈고 나머지 두 분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 거, 오늘 성과. 그 다음에 시작할 때 항상 이름 쓰세요. 이면 이제 내가 받아갖고 이제 얼마나 했나. 거 아직 멀었네. 뭐지? 인카리 좀 약간 본문 속에는. 너는 아까 이제 좀 바빠갖고 영상 보고 하느라고 못한 거네. 그러니까 했어?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해갖고 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영어 하는 거